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크게 떨어졌다 다시 올랐고, 또 애플도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떨어졌다 올라오는 그런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그 국채 금리 상승세 앞에서는 시장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도 연거퍼서 이제 그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이거 계속 이어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엔비디아도 한 3% 가까이 장중에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 0.81% 정도로 마감을 회복하면서 이제 마감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금리 앞에선 장사가 없다, 이런 걸 또 이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도 좀 가볍게 출발할 수가 없는, 상당히 좀 무거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이것이 오늘의 고점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그 양매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낙폭이 깊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839억, 어제 1조 넘게 판 데 이어서 오늘 이제 7,83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오늘 4,48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1조 1,930억, 개인이 어제 1조 2,700억 샀으니까 이틀 동안 계속해서 1조 넘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수는 2635.44포인트, 어제보다 1.56% 하락을 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한 0.34% 정도 밀리면서 이제 출발한 후에, 코스닥은 이제 잠시지만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하락을 한 뒤에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05억을 순매수했어요. 순매수 지금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그 다음에 기관은 210억을 순매수했고,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19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1.99포인트, 어제보다 0.77%가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 모두 이제 조금 아침 시작할 때부터 약간 개파락성이죠. 큰 갭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음봉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또 다시 단기 바닥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379원 4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무려 14원 40전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종목 시총 1, 2, 3위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942억을 팔았고, 기관도 1,618억을 팔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80억을 팔았고, 기관도 667억을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80억을 매도했고, 기관도 457억을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도 오늘 외국인이 141억, 기관이 64억 이렇게 같이 팔았고, 셀트리온도 외국인 88억, 기관도 73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도 외국인 343억, 기관 15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양쪽 주체가 다 판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기아,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는 다 서로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면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61억,
에코프로는 73억 이렇게 외국인이 샀고, 기관도 에코프로 BM을 81억, 에코프로를 72억 이렇게 샀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알테오제는 외국인만 샀고, HLB는 기관만 샀고, 엔캠은 또 외국인만 샀고, 뭐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섹터별로는 전체적인 이제 주력이 쉬기 때문에 우선 이제 뭐 국내 상장된 중국 주식이 오늘도 올랐고요. 이거는 이제 뭐 한중일 회담 영향이 아직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툰이, 이건 이제 국내 웹툰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대하고, 이것도 뭐 굉장히 뭐 새로운 게 없어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그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뭐 웹툰이라는 게 그렇지만 IP를 활용해서 이제 2차 산물인 드라마, 영화, 게임 뭐 이런 거에 영역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걸 기대한다. 뭐 이런 걸로 움직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슈가 이제 순환되는데 신선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 기준, 출산 장려에 관련된 거. 그 이제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부동산 매입에서도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대출에도 어드밴테이지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이래서 이쪽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입니다. 이건 역시 실적 기대, 이게 이제 높아지면서 조금, 강도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여러 개가 그런 대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그동안은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또, 그게 또 멈칫하니까 전력 관련된 것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급등에 대한 이제 고소공포증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지금 오늘은 이제 멈칫거리.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수급이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그게 이제 멈칫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타의 이슈들만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슈 자체의 그 임팩트가 약해요. 이슈가 무슨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조금 움직이는 정도 그런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전형적인 호흡 조정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좀 들어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을 끌고 가는, 일정 기간 시장 앞에 서서 끌고 가는 이 선도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멈추면 전체 시장이 쉴 수밖에 없어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전체 시장이 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선도주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뒤늦게 오늘도 그런 양상을 보였지만 순환에서 빠졌던 섹터라든지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면서 뭐 이렇게 시장을 좀 하지만 이거는 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지 이것 때문에 전체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택도 없는 급이에요. 이 이슈라는 게 예를 들면 뭐 AI를 근간으로 한 그런 이슈들에 비하면 이거는 거의 뭐 태풍 앞에 그냥 뭐 살랑살랑하는 실바람 정도 규모죠. 이건 완전히 급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거나 바뀌거나 하기엔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웬만한 이슈는 한 바퀴 이상 다 돌았어요. 그래서 신선감도 좀, 이슈에 대한 신선감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선도주에 합류한 것들, 뭐 예컨대 뭐 전력 관련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력들이 쉬고 있으니까 그것들하고 밸류체인을 어떻게 이제 엮어지는 그런 이제 신사업에 나서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발표되지만 심지어는 하루도 못 가고 막 이래.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뭐 전력 관련된 거 어디에 뭐 우리도 뭐 한다. 전력 관련 우리도 뭘 하기로 했다. 근데 늘 말씀드리죠. 우리도 뭘 하기로 했다가 시장에서 받아지려면 시장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도 뭐 한다 이런데 그 꿈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건데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수급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뭐 우리 할 거다 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시장이 못 움직여요. 꿈쩍도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늘 시장에서 그렇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밸류 체인을 엮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것들이 뭐 우리도 뭐 한다 뭐 알고 보니까 얘였더라 뭐 이런 이제 뉴스들 막 나오잖아요. 저도 좀 보내드리지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게 전체 시장을 움직여서 그럴 거면 벌써 알았죠. 사람들 벌써 알아서 벌써 샀죠. 그래갖고 선봉에 세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선봉에 가던 선도주가 왜 그러는 거예요? 부하가 걸리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되는데 계속 사줄 수 있는 수급이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5월 들어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개인들만 봐도 또 신용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데 신용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반도체에서는 아시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난항을 겪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덜컹 한번 충격을 먹었잖아요. 충격을 먹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들 중에서 그래도 그거 피해갈 수 있는 몇몇 종목들 그것만 움직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확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력 선도주를 제해놓고 밑에 있는 차 선도주, 차차 선도주가 그냥 지네만 간다?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지금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인 조정 장세의 시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7,800원이 넘게 어제 1조가 넘게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팔고 선물도 이제 계속 팔고 있잖아요. 선물도 보면은 어제 1조 5천, 오늘 5,500,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 장이 이제 살아나려면, 그럼 이제 조정을 끝내고 장이 살아나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그냥 움직였다면 이건 그냥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장이 살아나려면 우선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야 돼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려면 그 뒤에 뭐죠? 미국 채권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금리가 안 떨어지면 외국인 매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뒤에 뭐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확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반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게 연준이 이쯤 되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라는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이런 겁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 주말에 나올 것 같은 이제 PCE에 기대를 걸지만 시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돌려세울 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그 AI 관련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소 좀 오버워크한 거죠. 그러니까 좀 달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죠. 그쪽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세게 매일 그냥 전진 이렇게 강하게 하다가 시장이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이렇게 흔들리고 자꾸 이게 이제 몇 번 거듭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어제 엔비디아도 한 3%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끝날 때 올라간 거니까 이제 그런 걸로도 봐도 미국 시장도 상당히 지금 버겁다. 그런 거죠. 한쪽만 몰아세워서 너무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했던 자료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HBM 그 퀄테스트 통과 소식을
빨리 전해주던지, 예.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빼고, HBM 빼고, 그래도 뭐, 기존에 이제 그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가 뭐, 호황이 될 거를 이제 기대한다, 뭐 그런, 그 자료들 요새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내놓잖아요. 그쪽은 이제 뭐 괜찮다, 뭐 그러는데, 그거 갖고는 시장 못 움직여요. 그 정도 갖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가 와서 땅 하고 때렸잖아요. 땅 해서 맞고 주가가 퍽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세우려면 그거보다 같거나 적어도 강해야 돼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약한 호재로 악재를 누른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 퀄 테스트의 문제만큼 강도가 있으려면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발열의 문제하고 전력 소비의 문제인데, 뭐 제가 뭐 또 그쪽 전문가한테 좀 얘기 들어보니까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력 소비 문제는 이게 또 다른 문제랍니다. 예, 이제 뭐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과했다. 아니면 뭐 슬슬 나오는 얘기가 조건부 통과 같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를 언제까지 해소하는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이 전했던 악재만큼의 호재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든지 뭐 그런 거가 좀 나와줘야, 능가하는 뭐가 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 이렇게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호흡 조정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숨가쁘게 달렸으니까 호흡을 좀 조정하고 이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조정기예요. 호흡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주가가 조정인데, 조정기가 말이 좋아서 조정이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빠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길어지면 이게 좀 나빠요. 호흡 조정은 짧을수록 좋아요. 뭐 운동선수나 똑같아요. 뭐 마라톤 뛰다 호흡 조정하는데, 뭐 호흡 조정을 마라톤 뭐 42.19 뛰다가 중간에 호흡 조정을 뭐 10km씩 한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조정은 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잘못하면 시장의 흐름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호흡 조정은 짧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하는 팁으로, 뭐 기존의 선도주들이 이렇게 조정 기간을 거칠 때 이게 쌀 때 들어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막 10일선은 살아 있고 여기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때 좀 잘 매수하는 전략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시장 전체 상황을 볼 때 지금은 그냥 보초병 내보내는 정도로 하셔도 돼요. 너무 적극적으로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 이틀 늦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파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여기서 급하게 뭐 보초병만 내보내야 될 건 막 일개 사단위가 안 되든지 이러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 조정기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잡히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추가적인 매수나 뭐 그런 거는 그 정도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정리 끝내겠습니다.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